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생명공학 공동연구원 바이오맥스 인스티튜트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조 교수 이충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Spatially Resolved Laser Activated Cell Sorting이라는 줄여서 슬랙스라고 부르는 어떤 세포 분류 장비를 이용을 해서 삼중 음성 유방암에 적용한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이올로지를 볼 때 이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좀 보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브레이크스루 같은 것들이, 이런 테크놀로지컬 브레이크스루로 상당히 많은, 그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원초적인 질문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코딩 돼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10년 동안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한 사람의 지놈을 시퀀스를 하는데 1조 원 가량이 들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을 시퀀싱 하는데 1조 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하루나 일주일이면은 한 사람의 지놈을 이제 1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현재 미국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만에서 벌써 2조 원 시장을 만들어낸 그런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임팩트를 준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코딩 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떻게 그 지놈이 형성돼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어떤 세포들이 사람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어드레스를 하려고 이제 연구자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서 휴먼셀 아틀라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이 싱글셀 마켓이 미국에서만 이제 2조 원 시장을 이루게 됐고 테넥시노믹스사의 이제 넥스트 저기 싱글셀 시퀀싱 프랩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이제 플루이다인사의 C1 그리고 MGI에 있는 싱글셀 프랩 같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또 싱글셀을 이제 시퀀싱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제 해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질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인코딩 되어 있고 어떤 세포들이 사람을 구성하는지를 이제 알았으니 그 다음에 질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고 일단 지금 현재 싱글셀 시퀀싱을 했을 경우 이런 말 사진이 있을 때 이 말 사진을 이제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퍼즐 피스들을 이렇게 초록색이면 초록색, 연두색이면 연두색, 그리고 주황색이면 주황색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세포 타입이 있구나라는 그 정도로 이제 세포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퍼즐 피스들이 각각 어떻게 맞춰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인지 알았으니 그 세포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떤 회로를 구성을 하고 있길래 이런 병리학적 양상을 나타내거나 혹은 뭐 어떤 피노티피컬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제약이나 진단에 사용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셜 바이올로지를 할때 저희가 그러면은 이 바이올로지컬 서큐트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페이셜 레솔루션, 그 공간적인 분해능이 있어야 이 세포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구조상에 있고 하는 등등을 알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포 안에 있는 DNA나 RNA나 단백질들의 퀄리티가 잘 회복이 되어야 시퀀서나 이제 매스 스펙 같은 걸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어야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세포들 안에 혹은 구조 안에 어떤 셀들이 DNA는 어떤 DNA나 어떤 RNA나 어떤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서큐트리를 이루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프리덤 투 오퍼레이트라고 해놨는데 이제 기존에 굉장히 많은 바이오케미컬 에세이들이 거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이탁식, 뭐 메틸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싱글셀 시퀀싱 기술들이 에피지네틱스나 에피트랜스크립토미스나 혹은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미스, 프로테오믹스 같은 것들을 다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혹은 그것들을 이제 멀티모달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세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개발된 기술들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어드레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그 개요도를 이제 좀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이게 저희가 인프라레드 펄스 레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열 에너지, 이 원 적외선 에너지를 사용을 했을 때 특정한 부분의 세포 아래에 있는 이 희생층에 인가가 되면 그 인가되는 희생층이 이제 증발하면서 이 열 에너지가 완전하게 이제 메카니컬 에너지로 이제 컨버전이 돼서 세포를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조금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저 총같이 세포들 땅땅땅땅 치기 때문에 한 세포를 분리하는데 혹은 한 구역을 분리하는데 한 타겟당 1초의 시간이 걸리게. 그래서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UV 빔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마이즈드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처럼 쏘기 때문에 하이 트루풋한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몰레큘러 어세이를 이제 이 분리된 세포들이 일반 PCR 튜브에 담기 때문에 일반 PCR 튜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몰레큘러 어세이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레이저 캡처 마이크로 다이섹션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레이저 캡처 마이크로 다이섹션은 이제 마이크로 다이섹션을 이용을 해서 UV빔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다이섹션을 하게 되는데, 저희 기술은 이제 마이크로 다이섹션 단계가 없고 바로 그냥 세포를 총으로 쏴서 그냥 분리시키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H&E 스테이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뮤노플루어센 스테이닝이나 여러 가지 피쉬 스테이닝이나 여러 가지 스페이셜 어세이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들의 이제 몰레큘러 인포메이션을 연결을 하고, 그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놈이나 에피지놈, 트랜스크립톤, 프로테옴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따로 발전했던 스페이셜 어세이와 그리고 하이 퀄리티 몰레큘러 어세이들을 융합하고 이제 브리징하는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실제로 티슈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클릭했을 때 거기에 있는 세포들의 트랜스크립톤 인포메이션과 지놈 인포메이션, 프로티옴 인포메이션, 그리고 그 다른 쪽에 있는 세포들을 딱 클릭했을 때 트랜스크립톤 인포메이션, 지놈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딱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궁극적인 목표로서는 이제 멀티플렉스드한 스페이셜 어세이들을 이제 싱글셀 오믹스 어세이랑 이제 결합을 해서 굉장히 싱글셀 수준으로 세포들에서 이제 DNA나 RNA, 그리고 에피지네틱 시그니처나 에피트랜스크립토믹 시그니처, 그리고 프로테오믹, 메타볼로믹 시그니처들을 이제 이런 스페이셜한 피처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지금 2배속인데 기존에 이제 병리과 선생님께서 이제 지정해 주신 캔서 셀들을 이제 이 장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일반 PCR 튜브에 담는 모습이고, 이게 현재는 96 플렉스이고 이제 구륙판을 하는데 이제 한 96초 정도 걸리는 그런 빠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배속인데 이렇게 그 티슈가 아닌 블러드 스미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메로 스미어인데, 본메로 스미어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들만 이렇게 싱글셀 단위로 분리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세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토콜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하이 레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되게 하이 트루풋한 레이저 펀칭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콜라이랑 S 아우레우스가 섞여 있는 시니어에서 이제 싱글 이콜라이를 이제 분리하는 사진이고, 이제 김사 밴딩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모솜을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데 이 싱글 크로모솜을 분리하는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본메로 스미어 같은 데서는 이제 라이킴자 스테이닝을 한 후에 이제 원하는 세포들을 이렇게 싱글셀 단위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캔서 같은 경우는 좀 파이브러스한 브레스트 캔서 티슈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캔서 셀들만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서 여기 이전당 다른 사이즈로 분리를 해서 여기서 있는 DNA나 RNA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티슈들 이외에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마우스 피머 티슈인데 이렇게 본 티슈 같이 굉장히 리지드한 티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세포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시퀀싱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티슈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뮤 셀들을 염색을 해서 이뮤노플루어센스를 염색을 해서 투머에 인필트레이트 돼 있는 이뮤 셀들을 분리해서 이 이뮤셀들이 어떠한 B셀 리셉터나 어떤 T셀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진 익스프레션을 발현하고 있는가 이런 연구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2014년도에 이렇게 장비를 이제 만들어서 1년 동안 엔지니어링을 했고 이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DNA 시퀀싱, RNA 시퀀싱, 에피지놈 시퀀싱, 이제 프로테옴, 매스펙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과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조금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좀 스페이셜 어세이나 이제 이런 오믹스 어세이들 쪽으로 확장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협업을 하는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마킹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폴티슈 이미지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되고 그 마킹한 인포메이션이 자동으로 이제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게 돼서 이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찾아가서 세포들을 분리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즈한 DNA 시퀀싱이나 RNA 시퀀싱 혹은 에피지놈 시퀀싱 같은 것들 그 케미스트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시퀀싱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이제 협업자들과 시퀀싱 데이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협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DNA 시퀀싱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창업한 회사인 DCGen이라는 회사와 어떤 그 소매틱 뮤테이션 같은 것들을 튜머 티슈에서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서큘레이팅 투머 DNA 패널 컨스트럭션 같은 것들을 하거나 혹은 이제 RNA 시퀀싱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티슈에서 저희가 원하는 세포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세포들을 분리해서 그 궁금한 세포들을 마킹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뭘까? 특히 제가 오늘 이제 주로 발표드릴 내용인 이제 에피트랜스크립토믹 마커를 찾는 일들 그리고 이제 웨스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병원 창업체인 지니너스와 삼성병원과 이제 표준형과 함께 어떤 특정한 뇌종양에서 니오안티젠을 찾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시퀀싱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발표를 안 드리겠지만 보통 저희가 DNA 시퀀스 같은 경우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과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베리언트에 더해서 이제 스트럭처럴 베리언트라고 해서 뭐 지노믹 트랜스로케이션이나 인버전, 딜리션, 두플리케이션 뭐 그리고 이제 크로모솜이 셔터링 되는 크로모토라이시스 같은 현상이나 그리고 이제 하이퍼 뮤테이션이 인터 뮤테이션이 되게 적게 일어나는 캐테이지스 같은 그런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같은 것들도 폴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퓨전지를 찾는다거나 혹은 뭐 제약 타겟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자 특이적인 맞춤형 베리언트를 찾아서 서큘레이팅 투머 DNA 패널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DNA보다는 RNA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발표를 드릴 텐데 DNA 같은 경우 좀 더 정적인데 반해 RNA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세포들이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진 익스프레션과 이제 얼터너티브 스파이싱 베리언트 익스프레션 그리고 이 세포 그 이뮨셀들이 침투해 있다면 이뮨셀들이 발현하고 있는 B셀 리셉터 그 트랜스크립트나 T셀 리셉터 트랜스크립트에서 이제 풀 시퀀스를 이제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을 매칭해서 시퀀스를 뽑아낸다거나 아니면은 TCR 같은 경우는 알파 체인, 베타 체인을 이제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싱글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봐서 여기 뭔가 환자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런 항체들이나 혹은 T셀 리셉터 같은 것들을 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약 타겟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이제 후성 전사체 중에 이제 트랜스크립트 베리언트 다이버시티가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베리언트는 이제 한 5%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A2I 에디팅이라고 하는 에디팅 기작이 포스트 트랜스크립션 기작 중에
전체 트랜스크립트 베리언트 다이버시티 중에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A2I 에디팅이라는 것은 이제 아데노신 시퀀스가 이노신 시퀀스로 이제 에디팅되는 현상인데, 이제 지놈에서는 DNA 상에서는 뮤테이션이 없었지만 이제 뮤테이션에서 전사가 된 후에 이제 ADA라는 디아미네이즈 엔자임에 의해서 디아미네이션이 아데노신에 가해지면서 이노신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세포들의 뭔가 에피트랜스크립토믹 마커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제 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싱글 셀에서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픽세이션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RNA 익스프레션을 본 케이스고요. 이제 PFA를 픽스를 했을 경우 이제 벌크랑 비교했을 때 콜레이션이 0.83으로 꽤 높은 수치를 보였고, 현재 뭐 드랍식이나 이제 일반적인 비지움 같은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미스에서 0.7, 0.6 정도를 이제 많이 보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메탄올로 픽스했을 때는 좀 더 세포들이 뭐 에이파토시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코렐레이션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PFA 픽세이션으로 이제 저희 실험을 수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싱글셀에서 진 카운트가 한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나오고 엑소놀 얼라이먼트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었던 것은 이런 HEK293T 셀라인이랑 HUT78 셀라인이 이 FOXP1 같은 유전자가 굉장히 같은 양으로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트랜스크립트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베리언트 다이버시티를 보니까 완전 다른 아이소폼을 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과연 같은 진 익스프레션을 발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했을 때 통합적인 분석,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셀 라인에서는 이제 T셀 시퀀스를 이제 알파 체인, 베타 체인 매칭해서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B셀 라인에서는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 CBR3 시퀀스를 이제 매칭해서 V진과 J진을 이제 같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 익스프레션 타입도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의 이제 워처레이션 정도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기술들은 이렇게 격자 무늬에 이제 티슈를 맞춰서 그 격자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세포들을 타겟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겟해서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일반 PCR 튜브에 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플랫폼들이 못하는 풀랭스 RNA 시퀀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풀랭스 RNA 시퀀싱을 하면 뭐가 좋냐 하면은 이제 진 익스프레션과 이제 방금 셀라인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베리언트 타이핑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BCR, TCR 시퀀스를 이제 풀랭스로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점적인 얘기가 될 이제 싱글 누클리오타이드 RNA 베이스 에디팅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기술들은 다 풀링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바코드가 달려있는 3' 엔드나 혹은 5' 엔드 쪽 시퀀스 한 100 페이스 페어 정도를 읽어서 진을 타이핑하기 때문에 진 익스프레션 정도밖에 타이핑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나노포어나 팩바이오 같은 롱리드 시퀀서로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베리언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에러율이 높다 보니 싱글 누클리오타이드 RNA 베이스 에디팅 시퀀스나 그 베리언트나 혹은 이제 BCR, TCR 시퀀스 같은 것들을 이제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좀 더 타겟하고 뭔가 풀랭스 RNA 시퀀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토믹 데이터와 에피트랜스크립토믹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2I 에디팅, RNA 그 에디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좀 연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제 투머리제네시스나 메타스테시스 같은 암 발생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했을 때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이제 브레스트 캔서 프로그레션에 있어서 어떤 브레스트 캔서 스템셀이 이제 잔류했을 때 그 브레스트 캔서 스템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시그니처, A2I 에리톰 시그니처가 있을까라는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을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 이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이제 특히 이제 니오즈번트 키모테라피라고 하는 키모테라피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잔류해 있는 암을 이제 받아서 섹셔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브레스트 캔서 스템셀 마커인 CD44랑 ALDH1이라는 단백질들을 이제 안티바디로 이제 스테이닝을 한 후에 이제 스테이닝을 한 그 네 가지 그룹을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베리언트, 그리고 BCR 시퀀스, 그다음에 A2 에디팅까지 이제 다 콜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내게 돼서 오늘 이렇게 브릭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유전자 발현량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메센키멀 스템셀 라이크한 TMBC 서브타이틀을 이제 벌크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 각각 다른 리전당, 이제 이게 레만 서브타이핑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TMBC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이제 타입 서브타이핑을 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제 이뮤노 모듈리터리하고 이제, 메센키멀 스템셀 라이크 하는 이제 레어한 클론들이 이렇게 완전 다른 서브타입을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마이크로 니치마다 다른 세포들마다 다른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으로 나뉠 수 있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 유전자 발현량에서 확인을 했고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ER, PR 헐2 같은 유전자를 이제 확인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염색으로 디파인한 노란색과 이제 빨간색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캔서 스템셀 라이크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염색을 한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리포트됐던 캔서 스템셀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시그니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캔서 스템셀에서 업레귤레이트 돼 있는 유전자는 업레귤레이트 돼 있고 다운레귤레이트 돼 있는 다운레귤레이션 된 것이죠. 그에 반해 이제 다른 캔서 셀들은 이제 좀 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한 것은 노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이제 마킹된 이 리전들이 캔서 스템셀 라이크한 빅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PCA 플라팅도 해보고 그런 것들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RNA 벨로시티라고 해서 이 화살표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스템셀 디벨롭먼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이랑 노란색 부분이 좀 더 초록색, 파란색에 비해 좀 더 스템셀 라이크한 것을 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논문들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캔서 스템셀 들이 좀 굉장히 이뮤노 서프레시브한 진 익스프레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뮤노 서프레시브한 진 익스프레션 시그니처들을 똑같이 빨간색이랑 노란색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이제 캔서 스템셀 같은 이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 얘네들이 이제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A2 에디팅 사이트가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A2 에디팅을 인듀스하는 에이다 프로틴들의 이제 진 익스프레션 양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많이 A2 에디팅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인 이제 non repetitive 시퀀스 중에 이제 엑소닉 리전 중에 이제 non synonymous하게 이제 단백질 코딩을 바꿀 수 있는 RNA 에디팅 사이트가 이제 이 정도 33군데가 이제 발견된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페이셜하게 봤을 때 이렇게 구역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게 그냥 구역적마다 세포들이 클론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이랑 노란색 부분 캔서 스템셀 라이크한 부분들이 이 GPX4라는 유전자가 A2 에디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이 A2 에디팅이 많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다른 구역들과 비교했을 때 이 GPX4 유전자 발현량 자체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GPX4라는 유전자는 프록시데이즈를 이제 발현하는 RNA 트랜스크립트인데 이제 페롭토시스라는 아이언 미디에이티드 논 에이팝토틱 셀 프로그램드 데스의 이제 이니비션을 하게 되는 프록시데이즈입니다. 이니비션 하는 기작이 이제 리피드 ROS가 이제 철이 이제 쌓이면서 이제 늘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페롭토시스를 인가를 하는데 이제 GPX4가 리피드 ROS를 이제
줄여들어서 이제 페롭토시스를 이제 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캔서 셀들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페롭토시스로 많이 가는 양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캔서 스템셀 부분들에서는 이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GPX4 부분이 A2 에디팅이 일어나면서 GPX4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이 GPX4를 에디팅을 해서 뭔가 자기들을 이제 페로토시스로 가서 이제 자멸하는 데를 좀 막는 그런 방어 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가지고 이제 TCGA에서 트랜스피터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109명의 환자, 3중 음성 유방암 환자 중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했던 환자들과 같은 니오어즈먼트 키모테라피를 받았던 환자들 109명을 선정을 해서 이 109명의 환자를 이제 GPX4 베리언트 프리퀀시가 높은 환자와 적은 환자로 구분을 했을 때 굉장히 이 에디팅 프리퀀시가 높은 환자, 그러니까 캔서 스템셀들이 많이 함유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환자군이 훨씬 서바이벌 프로버빌리티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 중에 이 잔류암이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치유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환자들한테 대해서 이 GPX4 베리언트 프리퀀시를 이제 좀 낮춰줄 수 있는 약이나 아니면은 이거 자체에 대한 뭐 RNA 인터피어런스 기작이나 혹은 뭐 캔서 백신 같은 RNA 백신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이것들을 좀 보완을 컴플리먼트를 해줄 수가 있으면은 이 환자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이게 예후가 좋은 환자군 같이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 원내과제를 수주를 해서 그 서울대병원 외과의 한원식 교수님, 이한별 교수님과 함께 이런 그 TMBC 오가노이드를 구축을 해서 프라이머리 셀러에서 구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ALDH1 파지티브한 CD44 파지티브한 세포들을 이제 저희가 저희 기술로 분리를 해서 똑같은 에디팅 기작이 나오는 것을 이제 조금씩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확인을 한 그 오가노이드에서 어떤 약물이나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낮출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사이드 프로젝트로 했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B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 익스프레션을 B셀과 이제 매칭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B셀 머추레이션 시그니처마다 뭐 예를 들어서 PRDM1이나 이제 XPP1이 많이 발현되고 있으면 플라즈마 셀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LMO2나 BCL6가 많이 발현되고 있으면 좀 더 이모추와 B셀이랑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부분에 플라즈마 셀들이 많이 발현이 돼 있고 이제 플라즈마 셀들이 이제 발현하고 있는 이제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 CDR3 영역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BCR 시퀀스를 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진 익스프레션과 연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 B셀 그 뭔가 암 환자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시키는 B셀 리셉터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어드레스를 하기 위해 연구를 추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깐 보셨겠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는 세포를 5개에서 10개 세포로 조금 10개 세포 단위로 분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싱글셀이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디컨볼루션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세포 종류들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었던 그런 컴퓨테이셔널 방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CR 시퀀스, TCR 시퀀스를 콜링하는 플랫폼은 이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이한별 교수님과 한원식 교수님과 함께 원내과제를 수주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PDL1 양성과 음성 세포의 이제 생물학적 특성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T셀 시퀀스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 이제 강경선 교수님 그룹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브레인 오가노이드 같은 데서 저희가 컨스트럭처를 한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를 이제 인펙션을 시켰더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지카 바이러스가 인펙션이 되고 어떤 부분은 인펙션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바이러스 인펙션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이 두 가지의 뭔가 에피트랜스크리토미가 한 차이는 뭘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 마이크로글리얼 셀들이 되게 이뮤니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아밀로이드 베타 플레이크 가깝게 있는 마이크로글리얼 셀들과 놀고 있는 마이크로글리얼 셀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얘는 왜 놀고 있고 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행을 해서 에피트랜스크립션 마커를 최근에도 한 개 정도 찾아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라매 병원의 이상형 교수님과 함께 그 뇌종양에서 특히 그 글라이오마와 메닌지오마 뇌수막종이랑 뇌교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틸식을 해가지고 이제 메틸 시그니처를 찾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백질도 저희가 매스 스펙을 이제 기용해서 저희가 어떤 단백질들이 어떤 부분에 같이 있는지를 좀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다시 이제 리캡을 드리면, 이렇게 스페이셜한 인포메이션, 뭔가 공간적인, 그리고 뭔가 염색학적인 그런, 인포메이션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저희가 그 리전 오브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관심이 있는 세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이 퀄리티 몰레큘러 인포메이션이 뭔가를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브리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지놈, 에피지놈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을 하고 있으며, 오늘 이제 보여드린 것은 주로 이제 트랜스크립톰에서 이제 풀렉스 RNA 시퀀싱을 활용한 에피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인테그레이션 하고, 그리고 연결을 해서, 뭔가 또 새로운 발견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스페이셜 몰레큘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로 이제 좀 기술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좀 창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창업을 했을 때 이제 기존 장비들이 이렇게 구글 맵을 컨스트럭션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저희는 이 스트리트 뷰 같이 이렇게 사람 떨구면은 사람 주위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몰레큘러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티브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한 30그룹 정도 국내외로 있고 국내외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협업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뭐 질문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박사 학위를 지도해 주신 이제 권성 교수님과 지금 포스닥 어드바이징을 해주고 계신 이제 화생공의 김병기 교수님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제 한원식 교수님, 이한별 교수님 그리고 수의학과의 강경선 교수님, 표준연의 이태걸 부원장님, 삼성병원의 박우영 교수님 그리고 이제 진검과의 이동순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을 쓸 때 같이 도와줬던 여러 바이들 이제 권성호 교수님 연구실의 멤버들과 그리고 이제 같이 창업을 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이제 테크놀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